동양학에 뿌리를 두고 발전해온 사주학. 사주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음양오행설을 새로운 관점으로 분석하며 사주학을 보다 명확한 논리체계로 재조명한 석학. 동양의 과학, 사주명리학. 이제 그 근본 원리를 석호와 함께 명확한 이론체계를 통해 밝혀보자.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하셨습니까? 자, 지난 시간에 강의를 통하여 공부를 기존에 많이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좀 혼란스러움이 있을 테고 처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벅차지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 학문에 대한 그 깊이가 있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먼저 오늘 지난 시간에 강의했던 음과 양이라는 개념과 오행이라는 개념, 그리고 음양의 상대적 시각과 절대적 시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본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거 뭡니까? 이 원이, 이 동그라미가 뭐라 하겠습니까? 예, 우리는 이걸 우선 절대 완전원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뭡니까? 바로 지구와 동시에 지구상의 어느 특정 지점에 있는 누군가가, 즉 나 자신이 될 수 있겠죠. 누군가가 이렇게 싫든 좋든 하루에 한 바퀴씩 이렇게 원을 그린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절대 원이라고 했고요. 자, 인류 최초의 음과 양이라는 것을 인지한 것, 즉 바로 드러나는 변화가 큰 인지되는 것, 뭡니까? 낮과 밤이, 바로 낮과 밤으로 인지되는 자체가 음과 양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태양이 보이는 부분이 낮이고요, 태양이 보이지 않는 부분이 음이라는 것이 음양의 초기적인 어떤 조건이고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따로 별도로 운동 형태로 구분할 때 어떤 시점에서 이렇게 어느 시점까지 쭉 멀어져 갔다가 다시 반복되어 오고 멀어졌다가 돌아오는 이 반복이 양과 음의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옵니까? 자, 이것이 가는 게 양이고요, 오는 것이 음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증명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자, 이 양이 있기 때문에, 즉 양으로 멀어져 간 부분에 거리가 있기 때문에 다시 음으로 반복돼서 돌아오는 만큼의 거리가 생깁니다. 이것이 양과 음이라고 했습니다. 즉 양은 원인이고 음은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태양이 보이는 부분, 즉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 이렇게 상대되는 두 가지가 음과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는 것과 오는 것, 원인과 결과로서 음과 양, 양과 음을 각각 결론을 졌습니다. 결정을 졌죠. 그런데 우리가 음과 양으로 두 가지 보이는 시각이 다시 좀 더 상세히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무슨 양이죠? 양, 그 다음에 양과 말고 또 뭐가 있다겠습니까? 예, 그렇죠. 안 잊어버렸죠? 바로 중간자가 포함되어 있다겠습니다. 이 중이란 얘기죠. 이 중, 즉 음운동과 양운동으로서 원운동이 한 바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만 이 음운동과 양운동으로 관찰되는 그 속에는 음운동과 양운동보다는 상당히 적지만 미미하게 작지만 존재하는 중간자 운동이 있고 이 중간자에 의해서 음과 양이 구분이 된다겠습니다. 만약에 이 중간자가 없다면 양운동은 언제까지나 양운동으로 가겠죠. 즉 운동이 쭉 뻗어나가다가 양운동 직진이죠. 직진이다가 바로 어떤 중간자로 인해서 다시 굴곡이 돌아오는 현상이 되는데 바로 이 중간자가 없으면 이것은 직진만 계속할 뿐이고 돌아오지 못한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음과 양과 중간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또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자, 우리가 원운동을 처음에 바라볼 때는 그냥 하나의 원운동으로 바라보고 그 다음에 다시 자세히 보면 뭡니까? 음과 양이 두 개가 있고 또 다시 자세히 보면 음과 양 말고 중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첫 번째, 그냥 무심히 바라보는 시각 하나. 두 번째, 그냥 조금 자세히 바라보는 시각 하나. 세 번째, 완벽하게 꼼꼼하게 바라보는 시각 하나. 이래서 우리는 1, 2, 3의 하나의 그 논법처럼 수리가 성립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또 뭐입니까? 목화토금수에 대한 정의를 한번 바꿔봤습니다. 그렇죠? 자, 봅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 또 뭐 있습니까? 오행의 목, 화, 토, 금, 수에 대해서 공부했죠. 목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무라고 했습니까? 예. 목을 나무로 표현하지만 목은 나무라기보다는 뭐라고 했습니까? 분출하는 기상이 목이라고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어떤 뻗어오르는 기상. 그리고 이 분출하는 기상인 목은
분출하는 기상인 목은 분산되는 기상인 화를 생해준다 이렇게 표현한다겠습니다. 그걸 우리는 목생화라고 표현했죠. 그리고 이렇게 뻗어오르는 기상, 즉 목은 분출하는 기상이었고 화는 뻗어오르는 기상인데 이렇게 뻗어오르는 기상인 화는 뭐를 생해준다고요? 토를 생해준다. 그래서 목생화, 화생토, 목생화, 화생토라는 개념이 성립이 되죠. 그 다음에 뻗어오르다가 분산되는 부분을 더 이상 뻗어오르지 못하고 분산되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뭐라겠습니까? 바로 토라고 했죠. 토. 그 다음에 이렇게 막아줬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이렇게 수그러드는 역할, 이 역할을 뭐라겠습니까? 우리가 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수그러들었다가 최초의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지점, 이걸 뭐라겠습니까? 예, 우리가 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이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의 어떤 상생고리를 배웠고, 또한 이 5가지 오행이라는 것은 하나씩 옆에 인접해 있는 것끼리는 생의 운동을 하지만 하나 건너뛰어서는 뭘 한다겠습니까? 극을 한다겠죠. 그래서 목은 토를 극하고, 토는 수를 극하고, 수는 화를 극하고, 화는 금을 극합니다. 그리고 금은 다시 목을 극하는 이렇게 상생고리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상생고리와 상극고리라고 얘기를 해나갑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또 여기서 뭐라 하겠습니까? 목화토금수 오행을 각각 음양의 2가지 시각으로 나눠본 게 뭐라 하겠습니까? 자, 목은 뭐로 나눠집니까? 목은 갑과 을로 나눠지죠. 자, 목의 갑과 을로 나눠지는데 목을 나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목을 나무로 비유한다라면은 갑목은 뭐라 하겠습니까? 예, 아름드리 큰 나무요? 아니죠. 갑목은 새싹같이 작은 나무의 시작을 의미하고 을목은 나무에 뭉쳐진 기운을 의미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부분부터가 여러분들이 기존에 공부를 했던 분들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 이건 뭡니까? 우리가 먼저 앞에서 아까 음양을 봅시다. 음양을 정의했었죠.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음양에서 하나의 사물을, 하나의 원체제를 2가지로 나누어 보는 시각이 음양인데 그 중에서 양은 그 원인이 되고 음은 바로 원인에서 나타나는 결과가 된다는 개념이죠. 여기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럼 우리가 태양이 비치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바로 이렇게 나눴을 때 이쪽 부분이 태양이 비치는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쪽은 태양이 비치지 않는 부분에 해당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재밌는 한 가지만 또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의 현실 세계, 우리 세계는 어디입니까? 자, 우리가 지구상에 자전하는 자전원을 그린 거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백관적으로 지구 밖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시각입니까? 아니면은 지구상에 존재하면서 움직이는 시각입니까? 예, 우리는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고 이 안에 어딘가에 우리가 있는 시각이 되는 겁니다. 즉,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은 이렇게 양과 음이 있고 중간자로 존재하는데 우리가 통상 있는 부분은 이 양의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시작되는 부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바라보게 돼요. 즉, 태양이 비치는 쪽에서 바라보니까 최초의 변화를 느끼는 게 뭡니까? 예, 바로 음을 최초의 변화로 느끼는 거죠, 먼저. 그래서 이 음을 우리는 통상 양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음을 음이라고 느끼기도 하고 음을 양이라고 느끼기도 하고 이 2개가 혼잡되어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차분히 설명을 또 해 나갈 겁니다. 자, 봅시다. 우리는 통상 객관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양의 입장에서 바라봅니다. 즉, 어떤 입장입니까? 움직이는 지구상에 우리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와 동시에 움직이는 사물들은 움직이는 걸로 보이지 않고 같이 서 있는 걸로 보이죠. 그러나 태양과 같이 우리가 지구에서 볼 때 움직이지 않는 것들, 물론 큰 힘으로는 태양도 움직이지만 움직이지 않는 태양은 뜨고 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현실은 사물이 바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왜곡돼서 보인다는 얘기죠. 왜? 우리가 바로 움직이는 지구상에 있기 때문에. 즉, 객관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양에 있기 때문에 음이 먼저 보이는 현상이 됩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음과 중간자가 보이는 거죠. 자, 이런 시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오행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목은 우리가 고전적 개념에서 지금까지 사주학에서 목을 나무로 놓고 갑목은 큰 나무라고 얘기했고 을목은 작은 나무나 화초, 초원처럼 얘기를 했었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목은 목의 기운이 시작되는 원인이고 아직 보이진 않지만 시작되는 원인이고 을목은 뭡니까? 음이기 때문에 바로 목의 실체가 보이는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화를 놓고 볼 때 병화는 뭡니까? 병화는 역시 마찬가지 화가 시작되는 실체지 화 자체가 아직 아닌 거죠. 그래서 굳이 만약에 이 화를 불로 본다라면 화의 양기운인 병화는 뭐라 하겠습니까? 화가 시작되는 모락모락 그렇게 피어나오는 그런 작은 모닥불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럼 정화는 화의 기운이 뭉쳐있는 아주 큰 불처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 또 역시 토 역시 마찬가지죠. 토는 뭐가 있습니까? 무토와 기토가 있다고 할 때 이 무토는 토 중에 양토죠. 그럼 뭡니까? 바로 토의 기운이 시작되는 거고 기토는 토의 기운이 뭉쳐진 거라겠죠. 그래서 토의 기운을 만약에 흙으로 놓고 본다면 흙이 막 그 화가 토로 변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얘기한다면은 화가 토로 변할 때 막 흙이 뭉쳐지는 과정이 그 양토가 됩니까? 음토가 되겠습니까? 예, 바로 뭉쳐지는 과정은 바로 양토가 되겠죠. 그리고 뭉쳐져서 이렇게 끝까지 뭉쳐진 개념은 음토가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로 무토는 토의 양기운, 작은 흙이 되겠고 그 기토는 큰 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화토이, 그 다음 또 뭡니까? 금을 본다면은 금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경금과 신금이 있습니다. 경금과 신금. 그러면 금의 기운은 뭡니까? 뭔가 이렇게 쫙 뻗어나가던 것들이 멈췄다가, 멈춰있는 자체는 토라고 보는 거죠. 멈췄다가 다시 시작되는 건 뭐가 시작됩니까? 움츠러드는 기운이 시작될 때 이것을 바로 금이라고 했습니다. 움츠러드는 것은 큰 변화를 의미하죠. 그래서 금은 큰 변화, 변혁, 혁명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금 기운이 가난한 사람들은 막 뒤집고 이렇게 변화시키는 그러한 모습의 특성을 많이 나타나게 되겠죠. 자, 어쨌든 봅시다. 그러면 경금의 의미는 뭡니까? 변화가 눈에 드러나는 겁니까? 아니죠. 자, 예를 들어서 이 사회의 어떤 제도를 바꾼다고 할 때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막 계획을 짜고 막 준비하고 실행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 이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제도가 시행이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 아니면 범인을 잡기 위해서 막 뛰어다니려고 준비하고 조를 짜서 막 나가는 과정, 그리고 잡아오면은 막 방송이 되죠. 누구를 잡았다라고.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그걸 준비하는 과정들이 바로 그 기운의 양입니다. 그래서 경금의 시기는 금이 시작되는데 우리한테 인지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의 작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신금은 눈에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의 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나눠보는 것은 음양으로 볼 때 무슨 시각입니까? 예, 양과 음의 두 가지 시각입니다. 이건 어떤 사물을 볼 때 정확히 보는 시각입니까? 아니면 보이는 대로 보는 시각입니까? 예, 이건 보이는 대로 보는 시각이죠. 좀 더 정확히 본다라면 또 다른 시각, 중의 시각까지 같이 봐줘야 될 겁니다. 양과 음과 중.